안녕하세요. 솔리드웍스 이범현씨 기술지원부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솔리드웍스의 기본적인 인터페이스에 대한 부분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이번 2장에서는 솔리드웍스 기본적인 스케치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스케치에 어떻게 접근하는지에 대해서 가르쳐 드릴 거고요. 스케치의 상태의 정의 3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릴 거고, 그리고 구속 조건이나 치수 설정 등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기본적으로 웍스에서 파트를 설계하는 데 있어서 절차라고 하면 가장 먼저 평면을 하나 잡아줍니다. 기본적인 평면을 하나 잡아주고요. 그 평면에 어떠한 스케치를 시작으로 치수 설정이라든지 구속 조건 등을 넣어줍니다. 그리고 그 스케치에 어떠한 두께값이라든지 3D 형상이 될 만한 피처를 형성을 해줍니다. 그리고 그러한 피처들이 모여서 바디를 이루고요. 하나의 덩어리를 이루고요. 그 덩어리들이 모여서 하나의 파트를 형성을 하고 그 파트들이 어떠한 조건에 의해서 결합이 되면 어셈블리라고 하는 형태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번 시간에는 평면을 잡고 스케치를 하는 단계까지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스케치를 하기에 앞서서 어떤 평면에 우리가 스케치를 할지 평면을 먼저 잡아주는 작업을 해야 해요. 기본적으로 웍스에서 제공하고 있는 정면, 윗면, 우측면의 기본 평면이 있고요. 만들어 놓은 지오메트리 평면, 만들어 놓은 어떠한 3D 형상을 한 면으로 잡아서 스케치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을 지오메트리 평면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용자가 정의하여서 생성하는 참조 평면이 있습니다. 이 3가지 유형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하셔가지고 면을 하나 정해주시고요. 그 면에 스케치를 시작을 해주시는 거예요. 자, 스케치에는 총 3가지의 정의가 있습니다. 가장 먼저 완전 정의라고 하는 스케치 정의 상태인데요. 아마 우리가 스케치를 처음 하게 되면 선 색깔이 파란색으로 보일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 스케치에 치수도 줄 거고 선과 선 사이에 수직이라든지 수평 조건도 줄 거예요. 그렇게 조건들을 주어가면서 스케치가 완전히 정의되겠죠. 그 완전히 정의된 상태를 완전정의라고 부르고요. 그 스케치는 검정색으로 표시가 될 거예요. 어떠한 형상을 만들어내는 데 있어서 스케치 정보가 만족이 된 상태입니다. 자, 그리고 스케치를 하기 위한 정보가 부족한 상태, 예를 들면 치수의 정보라든지 구속 조건의 정보가 부족할 때 우리는 그 선 스케치를 불완전 정의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선 색상은 파란색으로 표시가 될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초과 정의라고 하는 것은 스케치를 하기 위한 정보가 중복이 되었다든지 충돌이 되었을 때 이러한 정의가 나타납니다. 이 초과 정의에 대한 부분은 뒤에서 웍스 실행해서 직접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웍스를 실행을 시켜주고요. 새 문서로 새 파트 한번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PPT에서 말씀드렸던 정면, 윗면, 우측면 웍스 기본적으로 제공하고 있는 3가지의 평면이 이렇게 그래픽 화면 중앙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가장 처음에는 이 3 평면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해서 스케치를 하게 될 거예요. 자, 스케치의 접근 방법은 먼저 스케치 탭으로 가셔서 스케치를 선택을 해주는 겁니다. 스케치 아이콘을 눌러보실게요. 그러면 왼쪽 속성 탭에 스케치를 작성할 평면을 먼저 선택하라고 안내가 됩니다. 그럼 우리는 지금 활성화된 정면, 윗면, 우측면에서 면을 하나 선택을 해줄 거예요. 먼저 윗면 선택해서 스케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윗면을 선택하게 되면 자동으로 윗면의 수직으로 본 상태로 스케치를 시작하게 됩니다. 자, 스케치 탭에 가시면 선 스케치 있고요. 원 스케치 있고요. 다각형 스케치 있고 타원, 곡선, 직선형 홈, 다각형 등등 유형들이 다양합니다. 이 중에서 우리는 원 스케치를 선택을 해줄 거고요. 원 스케치의 원 유형에도 2가지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원의 중심을 선택하고 바깥쪽 테두리를 선택을 해서 원을 생성하는 첫 번째 유형으로 원을 스케치해 볼게요. 중심은 지금 그래픽상에 표현되고 있는 원점의 중심을 맞춰줄 거고요. 그러면 자동으로 지금 연필 모양의 아이콘 옆에 노란색으로 지금 어떠한 구속 조건이 들어간 게 보일 거예요. 이거는 지금
내가 스케치할 이 점 스케치와 이 좌표계의 원점이 일치한다, 일치를 할 것이다 라고 안내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찍고 내가 생성하고 싶은 원의 반지름값만큼 늘려서 클릭을 해주시면 원이 생성이 됩니다. 이 상태에서 원 스케치 계속 그릴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서 V 체크하고 마무리 해볼게요. 지금 이 그래픽 화면에 보시면 오른쪽에 X 표시랑 이 스케치 나가기 표시 두 가지 지금 아이콘이 생성이 되었는데요. 지금 이 아이콘이 활성화가 되어 있다는 건 내가 아직 스케치 상황 안에 있다 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지금 다른 선 스케치나 이런 스케치 유형들을 선택을 했을 때 계속해서 스케치가 가능합니다. 자, 여기서 보시면 지금 원 스케치가 파란 색깔로 생성이 되었어요. PPT에서 말씀드렸듯이 파란색으로 스케치가 형성이 되면 이거는 지금 어딘가 정보가 부족한 불완전 정의 상태의 스케치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 중심점을 선택을 해보시면 지금 이 점과 이 좌표계가 일치하고 있다고 지금 구속 조건으로 이렇게 안내가 되고 있어요. 아까는 노란색이었는데 지금은 이렇게 초록색으로 완전히 정의가 되었기 때문에 초록색으로 나오게 되는 거고요. 우리는 여기서 이 스케치에 완전한 정보값을 주기 위해서 원의 사이즈를 정의해 주도록 할 거예요. 원의 치수 혹은 선의 길이 같은 치수값들을 넣을 때는 스케치 탭 바로 위에 있는 지능형 치수라는 기능 사용해서 치수값을 입력을 해줄 건데 지능형 치수 선택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마우스의 아이콘이 자동으로 지능형 치수 아이콘으로 이렇게 변경이 됩니다. 이 아이콘으로 변경된 마우스 커서를 그대로 이 원 스케치로 가져가셔서 원 스케치를 클릭을 해주시면 얘가 자동으로 지금 기존에 내가 그렸던 스케치의 치수를 측정을 해줍니다. 적당한 곳에 위치시킬 만한 적당한 곳에 위치를 시키고 클릭을 해주시면 이러한 수정 창이 하나 뜹니다. 자, 웍스는 어떤 스케치를 하는 단계가 스케치를 대충 그려놓고 지능형 치수로 치수를 찍은 다음에 이 수정창에서 정의를 해주시는 방법으로 치수를 주는 거예요. 모든 스케치가 다 그런 식으로 작업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수정창에서 이 원 스케치를 50mm라고 정의를 해줄게요. V 체크하고 나가실게요. 그러면 아까는 원 스케치가 파란색이었는데 지금은 원 스케치가 검정색으로 완전히 정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원 스케치 안쪽이 이 바깥쪽이랑 비교했을 때 조금 어둡게 보여요. 이거는 지금 우리가 음영 스케치 윤곽선이라고 하는 아이콘이 지금 활성화가 되었기 때문이고 이 부분을 해제를 해보시면 지금 스케치 안쪽이나 바깥쪽이랑 똑같이 흰색으로 나타납니다. 이 음영 스케치 윤곽선이라고 하는 기능은 이 스케치가 지금 현재 뒤에 뚫린 부분이 없이 완전히 막혀있는 패곡선의 형태이다라고 알려주는 기능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피처 탭에 가서 어떠한 스케치의 형상을 생성을 해줄 때 미세하게 어느 한 부분이 닫혀있지 않고 뚫려 있으면 그것은 피처가 생성이 안 되기 때문에 스케치 탭의 음영 스케치 윤곽선인 기능으로 안쪽이 이런 식으로 어두운 색으로 형성이 되어 있으면 이건 지금 패곡선으로 잘 닫혀 있고 피처로 생성을 하는데 문제가 없다라는 것을 이 옵션을 통해서 좀 더 수월하게 찾아낼 수가 있겠죠. 자, 여기까지 해주셨으면 지금 원의 치수 완료되셨고요. 원의 원점도 구속 조건으로 위치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구속 조건은 우리가 이 상태에서 삭제도 가능해요. 이 초록색으로 표현된 구속 조건에 마우스 우클릭 아래쪽에 삭제라고 하는 탭이 있습니다. 삭제 눌러보시면 지금 이 원점은 이 원의 중심점은 이 좌표계의 원점과 일치라고 하는 구속 조건을 없애준 거예요. 그래서 아까와 다르게 이 스케치가 다시 파란색으로 불완전 정의가 된 것이고 이 원은 아주 자유롭게 움직입니다. 이런 식으로 이 원의 중심점을 위치시켜주지 않았기 때문에
원이 아주 자유롭게 이동이 가능한 거예요. 다시 이 점과 이 좌표계의 원점을 일치라고 하는 구속 조건을 주고 싶으면 얘를 지우고 다시 그리시는 게 아니라 이 중심점과 다중 선택을 해주는 거예요. 이 중심점과 컨트롤 누르고 이 좌표계의 원점을 선택을 해주시고요. 그렇게 되면 이 왼쪽에 속성 탭이 활성화가 됩니다. 이 속성 탭에서 수평, 수직, 일치라고 하는 세 가지의 구속 조건 중에 어떤 걸 줄래? 라고 선택을 하도록 합니다. 우리는 이 점과 이 점이 같은 점으로 일치해야 되기 때문에 일치 조건 줄 거고요. 그러면 자동으로 일치가 들어가고 선 스케치는 검정색으로 완전 정의가 됩니다. 완전히 정해주기 위해서 V체크하고 나가실게요. 자, 이렇게 되면 이거는 더 이상 어떠한 정보를 주지 않아도 되는 완전히 정의된 완전 정의 상태입니다. 자, 여기까지 스케치가 완료가 되셨으면 이번에는 이 스케치, 평면에 있는 스케치에 볼륨을 생성해 줄 거예요. 그 볼륨 생성을 위한 기능은 피처 탭에 가시면 돌출보스 베이스라고 하는 아이콘이 있습니다. 돌출보스 베이스 한번 눌러보실게요. 그러면 지금 자동으로 이 스케치상에서 바로 피처 탭에서 돌출보스 베이스를 선택을 했기 때문에 바로 이 스케치에 적용이 되는 거고요. 만약에 내가 스케치가 낙원 상황이었다면 돌출보스 베이스를 선택을 했었을 때 어떤 스케치에 이 두께 값을 줄 건지를 선택을 해라를 먼저 지정을 해줘야 됐었을 거예요. 자, 지금 볼륨이 생성될 방향은 여기 나와 있는 이 화살표의 방향이고요. 이 화살표는 변경이 가능합니다. 지금 방향 1이라고 하는 글자 아래에 반대 방향이라고 하는 아이콘이 있습니다. 이거 눌러보시면 아래쪽으로도 생성이 되고 위쪽으로 생성이 되고 혹은 지금은 블라인드 형태라고 해서 내가 지정한 깊이만큼 볼륨이 생성이 될 거지만 이 유형을 블라인드가 아닌 중간 평면으로 바꿔주시면 내가 원하는 깊이가 아래 위방향으로 양방향으로 볼륨이 생성이 될 거예요. 혹은 아래 위가 같은 값이 아닌 다른 값으로 볼륨을 생성하고 싶다 하시면 블라인드 형태로 바꿔주시고요. 지금 방향 1이라고 되어 있으면 방향 2도 있을 거예요. 이 아래쪽에 보시면 방향 2라고 하는 부분에 체크해서 활성화를 해주시고 똑같이 블라인드 형태에 들어가겠고요. 위와 아래에 볼륨 값을 다르게 지정을 하시면 다른 값으로 볼륨이 생성이 될 거예요. 자, 우리는 지금 방향 1만 사용할 거기 때문에 방향 2는 다시 체크 해제해서 비활성화 해주시고요. 방향은 위쪽 방향 블라인드 형태로 둘 거고요. 거리 값은 깊이 값은 200. 지금 웍스 안에서 전체적으로 설정된 단위는 밀리미터 단위이기 때문에 그냥 200까지만 쳐주셔도 200mm로 자동으로 설정이 됩니다. 자, 200 입력하신 다음에 엔터 한번 쳐주실게요. 그러면 오른쪽 그래픽상에 이런 식으로 미리 보기 형상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엔터를 한 번 더 누르게 되면 완전히 정의된 모습을 보일 수가 있습니다. 자, 원기둥이 완성이 되었죠. 자, 여기서 컨트롤 7번 눌러주신 다음에 등각 보기로 조금 예쁘게 봐보도록 할게요. 자, 이번에는 함께 교재 51페이지에 있는 예제 한번 함께 스케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새 문서의 파트 열어주시고요. 스케치를 해줄 건데 가장 먼저 어떤 평면에 스케치를 해야 등각 보기로 봤을 때 가장 안정적으로 보일 수 있는지 결정을 해주셔야 돼요. 현재 51페이지에 있는 스케치 같은 경우에는 정면에다 스케치를 해주시면 저 모양대로 위치가 되겠죠. 우리는 스케치 탭으로 가셔서 선 스케치로 스케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케치 작성할 평면은 정면 선택해 주시고요. 지금 참조 좌표계를 보니까 등각 보기라고 설정이 되어 있어요. 지금 이 상태에서 스케치를 하기에는 조금 불편하기 때문에 컨트롤 1번으로 정면 보기 해서 스케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장 먼저 시작은 원점부터 스케치를 해주시는 게 좋아요. 원점은 가장 왼쪽 편에 위치하고 있죠. 그래서 원점을 시작으로 자, 원점에다가 손 스케치 갖다 대면은
노란색으로 구속 조건이 저렇게 표현이 될 것이다 라고 안내가 나옵니다. 그래서 저 부분에 이제 가이드를 받아서 이 원점을 찍어주시고, 지금 아래면이 수평이기 때문에 똑같이 마찬가지로 아래에 노란색으로 수평이라고 하는 구속 조건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어떤 가이드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부분에 대강 이 정도 길이쯤 되는 수평선을 하나 그려줄 거고요. 그리고 이번에는 이 정도의 각도가 형성되는 대각선을 하나 그려줄 거고요. 자, 지금 노란색으로 오스냅이 잡히고 있어요. 이 노란색 선으로 스케치를 하게 되면 지금 노란색으로 지금 구속 조건이 들어간 것처럼 수직선, 지금 내가 방금 그린 선과 앞으로 그려질 선이 수직으로 구속 조건이 잡힐 거다라고 지금 안내가 되고 있고요. 지금 이 안내선 따라서 스케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찍고 똑같이 사선으로 대각선으로 내려오는데 수직이라고 하는 구속 조건 줘서 내려올 거고요. 그리고 여기도 똑같이 수평선 그려주는데 아래에 있는 원점과 같은 길이만큼 비슷하게 마우스를 가져다 대면 이 원점에서부터 어떠한 점선, 가이드선이 또 형성이 됩니다. 그 부분 따라서 스케치를 마무리해 주시고 이제는 원점에 스케치를 찍어주시면 이러한 태곡선으로 된 어떤 스케치가 완성이 됩니다. 자, 웍스는 대충 그려서 디테일한 치수를 나중에 주는 방식으로 작업을 하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어떤 스케치를 완성을 해줬고요. 이제 여기서 디테일한 치수값을 주도록 할게요. 스케치 탭에 지능형 치수 가셔서 가장 먼저 점과 점을 찍어도 되고요. 이 선 자체를 선택을 해도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은 점과 점을 먼저 선택을 한 다음에 이 사이의 선이 32라고 수정을 해줄 거고요. 설정을 해줄 거고요. 자, 여기까지 32라는 치수를 이제 주었고요. 자, 다음으로는 이 점과 이 점의 수평거리, 이 점과 이 점의 사선거리도 알 수 있고 또는 높이값도 설정을 할 수 있는데 우리는 여기서 점과 점의 수평거리를 지정을 해줄 거예요. 자, 이 거리는 50입니다. 자, 그리고 이 대각선의 길이가 20이고요. 이 선의 길이가 25라고 설정이 되었습니다. 자, 어딘가 한 부분이 그리고 어딘가 어떤 부분이 지금 정보값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쪽에서 지금 파랗게 형성이 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각도값을 줄 건데 각도값은 선과 선 사이의 각도값을 주는 거기 때문에 선과 선을 선택합니다. 선과 선을 선택해서 하면 자동으로 각도값이 설정이 되고 똑같이 선의 치수처럼 선의 길이처럼 적당한 곳에 클릭을 한 후에 수정창이 뜨면 이곳에서 수정을 해주는 방식으로 똑같이 각도 똑같이 설정을 해줄게요. 각도 값은 125도입니다. 자, 여기서 125도까지 설정을 해주시면 스케치가 검정색으로 완전히 정의된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왼쪽 히스토리에서 스케치를 눌러보시면 지금 구속 조건 초록색으로 완전히 픽스된 구속 조건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총 6개가 들어갑니다. 구속 조건 6개와 치수 하나, 둘, 셋, 넷, 5개로 지금 스케치 하나가 완전히 정의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이 스케치를 돌출해서 볼륨을 줄 거예요. 피처 탭에 가셔서 돌출 보스 베이스 아이콘 선택해 보시고요. 자, 방향은 앞쪽, 뒤쪽 모두 가능합니다. 그리고 블라인드 형태로 두실 거고 돌출의 깊이는 6mm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어떤 2D 스케치가 3D 피처로 생성이 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왼쪽 히스토리 쪽을 보시면 지금 여기 원점까지는 웍스에서 기본적으로 제공이 되는 부분이고 우리가 이거를 만들기 위한 정보값이 여기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 보스 돌출이라는 부분을 선택하면 치수가 이렇게 나오고 더블 클릭하셔서 수정창에서 치수 수정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25라고 설정을 하시면 자동으로 25라고 바뀌시고요. V체크하고 나가실게요.
그래도 20과 25가 뭔가 차이가 없어요. 그러실 때는 지금 웍스창 상단에 있는 재생성 한번 눌러보실게요. 그러면 그래픽 화면에서 피처가 바뀐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또는 이 보스 돌출이라고 하는 어떠한 피처에 대한 히스토리의 화살표를 내려보시면 스케치가 있어요. 이 스케치가 이 보스 돌출에 종속되어 있는 거예요. 이 스케치 선택을 해보시면 이러한 도구 모음들이 형성이 됩니다. 여기에서 스케치 편집이 가능하고요. 스케치 편집 누르시면 바로 아까처럼 스케치 상황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여기서 수정도 가능하십니다. 스케치가 이제 수정이나 이런 것들이 완료가 되시면 스케치 나가기 버튼 누르셔서 스케치 나가시는 거예요. 혹은 여기 항목 보이기 숨기기, 이 도구 모음에도 들어와 있습니다. 이거 눌러보시면 스케치가 표시가 되실 거예요. 3D 형상에서도 스케치가 보이죠? 다시 숨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스케치를 모두 완성을 해보았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어떤 스케치를 작성하는 데 있어서 평면을 선택을 해주고 그리고 스케치의 3가지 정의 상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완전히 정의되기 위한 조건이 치수 조건 그리고 어떤 구속 조건 이 2가지 조건을 주어서 완전 정의 만들어보는 스케치 한번 해보았고요. 그리고 만들어진 스케치를 볼륨 값을 주어서 어떤 3D 피처를 만드는 부분까지 완성을 해보았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기초적인 파트를 본격적으로 모델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볼륨 값을 주는 돌출뿐만 아니라 어떤 파트의 살 빼기 작업인 컷 기능에 대해서도 알려드릴 거고요. 모델링의 치수 변경 방법 등에서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